11번에 걸쳐서 그 중국 특강을 녹화 영상으로 그동안 보내드렸습니다. 예, 마지막 시간 어제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기획을 저희 고성우 TV와 함께 하신, 그리고 또 아주 귀중한 강연까지 함께 하신 두 분을 모시겠습니다. 예, 김병정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동아시아 평화연구원의 이사장으로 계십니다. 김상순 박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저희 고성우 TV와 함께 그 손잡고 중국 특강을 하셨는데 조금 마이크 좀 가까이 좀 대시고요. 예. 예, 그 이제 일단 방송은 다 끝났습니다. 저희들이 11개 강의를 다시 편집을 해서 또 다른 동영상으로 계속 우리 자유파 국민들께 좀 보내드리려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다 끝났는데 김병정 교수님 처음부터 이제 저희들하고 이 기획 단계에서부터 고생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소회를 좀 여쭙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그 중국에 대한 침투 현황을 우리 국민들이 잘 모를 것 같아서 좀 그걸 소개를 좀 드리는 차원에서 네. 중국이 어떤 나쁜 짓을 했고 그리고 도대체 많이 그 우리나라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데 경제적 측면, 정치적 측면, 문화적 측면 도대체 어떻게 해가고 있는지 좀 소상하게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서 예. 그걸 소개해 드린다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네, 그야말로 지피지기, 예, 백전백태. 예, 김상순 박사님. 우리가 이제 차이나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알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죠? 예. 왜냐면 그러니까 뭐 우리 이제 그러니까 잘 안다고 생각해. 너무 예. 너무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중국에 25년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대만에 5년에서 30년을 있다 왔는데 대만대 사회학 석사하고 네. 북경대에서 박사하고 현대에서도 TV 출연이나 뭐 해서 거기 현지에서 싱크탱크로 이제 쟤네들하고의 그 뭐 여러 가지 국제 문제를 했는데 근데 국내에 와 보니까 25년 만에 제가 2019년에 들어와서 지금 뭐 이렇게 있다 보니까 너무 놀라우는 거예요. 짜장면 먹을 줄 알면 중국 다 하는 겁니까? 뭐 이런 정도로 네, 너무 모르는 거예요. 너무. 아하. 그래서 이 중국을 어디서부터 알려줘야 될까? 이 중공과 중국에 대한 차이점도 모르고 아하. 국민과 인민에 대한 차이점도 몰라요. 네. 야, 이 주권이 있고 없고에 대한 그 중요한 차이점도 모르는 그런데 나는 중국을 다 알고 있는. 뭐 북경도 왔다 갔다 오면 여러 가지 나 거기 만리장성 가봤어. 그렇지, 뭐 만리장성 한 몇 가봤어. 개월 뭐 이러는 거야. 네, 이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인식의 변화를 우리가 좀 줄 필요가 있다. 그런 게 이번 기획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두 분과 또 다른 몇 분이 이제 고생하셨는데 저희들 정말 소중한 기획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특히 이제 그 이재명이가 쉐쉐거리면서 그 이 친중 노선을 대통령이 훨씬 전부터 해와 가지고, 근데 그 종북 종중 주사파들이 지금 권력을 틀어잡지 않았습니까? 이로 인해서 뭐 우리나라가 지금 안보 측면에서나 경제 측면에서 매우 심각한 위기 국면에 지금 빠지고 있는데요. 김상순 박사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이제 그 요즘 이 얘기를 합니다. 친북 친중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했다가 지금 이제 너무 익숙한 게 종북 종중이에요. 종북 종중. 예. 완전히 의존되고 종속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저는 제가 이제 표현을 달리합니다. 충성을 다하는 충북 충중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예. 이 정도로 우리가 심각하다라는 걸 예. 우리 국민들께서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방 박사님 말씀하셨던 대로 시시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네. 예.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서부터 우리가 중국이란 그리고 중국 집권당인 중국 공산당이라고 하는 중공은 단지 중국을 통치하는 집권당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게 당국 체제로 바뀌어 있습니다. 당이 국가를 아예 통제해버리는 그런 정도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런 느낌이나 이 구분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옛날처럼.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충북 충중에 대한 이 반충북 반충중에 대한 이런 반대 논리도 우리가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 즉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중공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중공은 이제 공산당이니까 그게 중공이고 집권당 중에 하나. 중국은 일반 인민들까지 다 포함하는 이러기 때문에 우리의 상대는 사실은 우리의 주적은 중공이다. 그리고 중국은
거기에 속해 있는 네. 그런 하부 조직이기 때문에 네. 그쪽하고는 문화나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서로 그러니까요. 예. 협력할 그런 틈이 있다. 이 공산주의 나라에서는 당 우위 구조가 칼막스 레닌으로부터 딱 정착이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예, 지금 중국 전 대륙과 화교들을 전부 중국 공산당이 지배하고 있는데 중국 공산당의 지배가 어느 정도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시진핑 체제가 들어오면서 이제 이게 완전히 바뀌어 있는데 그 네. 이전까지만 해도 중공과 중국이 병행하는 당정 쌍두마차 체제였어요. 네, 네. 이를테면 뭐 후진타오하고 원자바오 같은 경우는 후원 체제라고 얘기했고 후진타오가 당을 장악하고 원자바오는 이제 국무원 국가를- 총리니까 예. 그렇게 해서 정부를 장악하는 게 두 사람이 투인 체제였었고 시진핑은 일기 때는 투인 체제 맞습니다. 그래서 아하. 일리 거창하고 시리 체제였었고 근데 2기에 들어가서는 시리 체제가 이게 아니라 그냥 수직 체제가 됩니다. 아하. 그러니까 종속이 돼 버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되냐? 리창이 들어와 있는데 네. 총리가 네. 여기는 자기 옛날 비서실장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당국 체제로 바뀌었어요. 아하. 그러니까 완전히 수직 체제에서 흡수까지 돼버린. 그러니까 하부 조직의 일부에 불과한 명을 네. 따르고 수반하는 예. 이게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런 데에 우리 이번 정부가 네. 새로 들어서서 어떻게 나갈지 참 심히 걱정이 됩니다. 예. 그런데 김병기 교수님, 예, 예. 이제 중국에 많이들 다녀오시잖아요. 네. 그거 보면 우리가 보는 거는 뭐 당을 보는 것도 아니고 국가를 보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일반 중국인들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관광도 하고 뭐 쇼핑도 하잖아요. 그럼 거기는 뭐 우리나라와 똑같은 이 시장 경제가 그냥 휩쓸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어떤 면에서는 이 돈에 대해서 훨씬 더 집착하는 중국인들을 보게 되는데. 맞습니다. 예.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자본주의적이고 네. 그 중국인들이 근면하고 또 열심히 일하는 거 또 잘 그 소비 생활을 누리는 것 같이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예. 이거 한마디만 말씀드려요. 중국은 그 자본주의 그 시장 개방을 이렇게 미국한테 이렇게 원조를 받으면서 네. 그것을 자본주의적으로 소화를 시키지 않고 지금 김 박사님 말씀하신 당이 독재적으로 행세해서 중화 패권을 노린다는데 문제가 있거든요. 예.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그 중국의 값싼 노동력을 사용해서 제조업을 발전을 시켰죠. 그다음에 조금 더 상급 제조업, 고도의 중화학공업 이런 것도 기술을 거의 그냥 훔치다시피 하면서 그걸 빠른 속도로 체계화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거대한 무역 흑자를 계속 거두고 있었거든요. 그럼 무역 흑자를 거두면 돈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그 돈을 다시 활용해서 재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은 1대1로 사업에 소위 동유럽이라든지 남미라든지 네, 아프리카 등지로 그게 이제 회수가 좀 안 되는 사업이에요. 그런 소위 개발도상국에 굉장한 1대1로 투자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투자를 진행한 이유가 경제적으로 거의 종속시키고자 하는 목적하에 중화패권을 노리고 했거든요. 그리고 또 일본은 당연히 서유럽이나 미국으로도 기업을 투자를 했고 네. 그것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M&A를 모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하. 직접적으로 주요 기업에 대한 경영권을 취득함으로써 그 기업이 예를 들어 시장 점유율이 많이 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뭐 벤츠라든지 스웨덴의 볼보를 매수했고요. 그 다음에 영국에서 그럼 벤츠가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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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입니까? 네, 그렇죠. 지리자동차가 지금 10% 2대 주주가 또 지리자동차의 개인 주주가 저기해서 20%를 갖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그 대기업군의 경우에 삼성 같으면 이재용 회장이 갖고 있는 지분이 그저 4% 5%밖에 안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벤츠를 중국 사람들이 20%를 갖고 있다는 건 거의 뭐 독점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이런 뜻이네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처음에 펀드 형식으로 중국이 투자를 해요.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제일 유명한 헤지펀드, 세계 제1의 헤지펀드가 블랙스톤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그것도 중국이 갖고 있어요. 그래요? 최대 주주입니다. 아하. 그래서 그 중국의 중국투자공사라고 CIC가 있는데 거기가 10%를 갖고 있어서 네. 그 재밌는 게 그 블랙스톤이 직접적으로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M&A를 합니다. 아하. 그리고 이제 중국 회사에 또 그걸 넘겨줘요. 이런 식으로 이제 아하. 기업 지배권을 일종의 활용을 합니다. 예. 거강꾼 노릇을 하는군요. 맞습니다. 블랙스톤이.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전문적인
헤지 펀드니까. 근데 그때 지금 말씀하신 중국의 CIC라고 그랬습니까? 네네. Chinese Investment 그거는 중국은 Corporation. 그게 민간 기업입니까? 아니면 그 공산당이 장악하는 중국 국유화된 국영 투자 회사입니다. 국영 투자 회사죠.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이 투자한다는 뜻이에요. 맞습니다. 그리고 예. 설사 뭐 CIC 말고도 화웨이나 텐센트나 네. 또 다른 민간 기업이 있는데 그 민간 기업도 한 몸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결국은 의사결정은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한 면으로 다 나가죠. 네. 그래서 예컨대 그런 방식으로 경제계를 지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중요한 사람들을 매수를 해요. 뇌물이나 아하.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미인계? 예, 미인계나 또는 또 집안의 뭐 여러 가지 그 결점 뭐 이런 거 해갖고 그 매수를 해갖고 그 기업을 이사회를 장악하는데 그런 방법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진핑의 1대1로가 사실상 좀 자초했다. 뭐 그런 얘기들을 어떤 분들이 하시던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실제로 사실은 투자 회수가 안 되죠. 그러니까 동유럽 같은 경우를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러면 이제 거기에 기간 산업을 이제 이쪽 중국에서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서 노동력이 필요한데 굉장히 싼 인건비를 책정해요. 근데 그것도 불법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헝가리나 체코 같은 나라는 잘 사는 동구권이에요. 그나마. 예. 그럼 잘 사는 동구권에 예컨대 우리나라 돈으로 100만 원의 월급을 줘가면서 일을 하라고 그러면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노동력이 지금 탈출을 해갖고 독일이나 프랑스나 벨기에로 다 갔거든요. 네. 그래서 레이버 엑소더스라고 해서 그런 아하, 현상이 예. 진행이 되고 왜냐하면 중국인들을 또 값싼 노동력을 거기다 투입을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거기다 그 중국 타운이 생기고요. 그러면은 그 기간 산업을 발전시킴으로써 그 나라의 무역 구조가 개선되느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중국은 예를 들어서 원료 같은 것들을 전부 수출하고 수입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수출하는 건 또 거의 없고 그래서 무역 구조는 계속 악화되면서 네. 그래서 그런 장기적인 면모의 중국이 이득을 바라보고 있지만 직접적인 투자 회수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벌 중에 쌍살벌이라고 있거든요. 네. 이게 다른 벌레의 애벌레한테 알을 낳아요. 그러면 그게 부화해서 그 애벌레를 먹고서 얘가 크는 거예요. 지금 중국 방식이 딱 그런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김병준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보면 1대1로 같은 경우는 그 아까 매수 얘기 나오는데 일단 매수부터 친중파부터 만들어 가는데 네 가지 단계로 진화가 됩니다. 처음에는 뭐 말씀하셨던 대로 돈, 미인계,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장기 이식. 까지도 지금 이제 왜냐하면 각 나라의 고위층들은 이제 연세가 되셨기 때문에 맞아요. 그렇잖아요. 예, 장기 이식이 장기 이식 문제가 상당히 많이 지금 이걸 또 시진핑 시대 들어와서는 그 전에는 음성적이었는데 지금 상업화되고 있어요. 아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각 지역에 요번에도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16개인가 6개인가 16개 지금 정확하게.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전문 병원이 생기고 아하. 각 그 대도시에 상해나 뭐 이런 대도시 있잖아요. 여기에 우후죽순처럼 산업화돼서 생기고 있습니다. 이게 그 국유장기라는 영화 있잖아요. 예. 그게 그냥 허구가 아니네요. 아니, 그건 그럼요. 다큐멘터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예. 일단 그 장기 매매가 있고 또 네 번째는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가족들 아까 말씀하셨는데 전문적으로 하면 애들 학교 아하. 명문대 예. 이런 데 있잖아요. 들어가기 힘들잖아요. 예. 아마 우리나라 정치인들 자제들 중에서도 아마 누군지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바로 아시는 분들은 이런 사람들이 제가 나왔던 북경대나 뭐 이런 명문대에 들어가서 그냥 자연스럽게 뭐 학부든 연구원이든 이런 데 들어가 있어요. 거기 중국 학생들이 실제로 북경대 진학하려면 엄청 힘들다고 그럼요. 이거는 예. 완전히 뭐 우리 서울대 정도가 아니에요. 스카이 예. 정도가 아니라 여기는 전국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국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거기 그런데 이거를 외국인 특혜도 아니고 이건 그러니까 뒷문으로 들어간 거죠. 아하. 그러니까 이런 네 가지 정도로 친중파를 만들고 네. 아까 말씀하신 적대적인 내면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각 국가에 있는 중요한 기관들, 네. 우리 같은 뭐 삼성 반도체나 이런 데에 야금야금 들어가서 정말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그레이존 방식으로 야금야금 들어가는 회색 지대화 시켜서 완전히 들어가서 언제 점령당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말씀하셨던 데 바로 그런 예. 형태로 야금야금해서 어느 날 깨보니까 이게 벌써 넘어가 있네 지분이. 그러네. 이런 거예요, 이런 게. 예. 자, 이제 이 중국의 1대1로가 그냥 말 구호가 아니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 경제 영역에 있어서 또 문화 영역에 있어서 정말 촉수를
뿌리 내리고 있는 게 벌써 한 30년 됐다고 봐야죠. 시진핑이 들어와서 본격화됐지만 그러면 이런 위험을 미국이 몰랐을 리가 없고 그래서 미국이 지금 한 20년 가까이 중국을 타이트하게 봉쇄하면서 중국 패권을 꺾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미국의 이 대중국 정책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 거냐, 좀 효과적으로 작동은 되는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예. 지금 이제 원래는 미국의 이제 민주당 정권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 거기에서는 이제 중국을 많이 도와주고 소위 글로벌리스트라고 칭하는데 예. 그 뭐 우리가 알고 있는 USAID라든가 뭐 거기에서 이제 코로나의 개발 자금이나 네. 또 사실은 선거 부정선거로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시스템을 도와줬어요. 아하. 그리고 사실 엄청나게 투자한 건 뭐 과거 닉슨 행정부서부터 네.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사실은 중국을 부흥하게 해준 원동력은 미국이죠. 미국이죠. 근데 이제 아차 싶은 거죠. 시간이 지나면 갈수록 그게 폐악질이 드러나니까 네. 그래서 이제 소위 차이나 디커플링이라는 아하. 용어가 생겨갖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트럼프가 사실은 이제 경제적인 정책이 아니라 지금 관세 정책 펴는 게 사실은 정치적인 그런 그 수단이에요. 네. 사실은 깡패 같은 수단이죠. 야, 너 수출하지 마 이런 얘기거든요. 중국한테. 말하자면 이제 그걸 위해서 각국이 연합해서 이제 일본, EU, 미국이 이제 협조하고 네네. 중국 견제책을 좀 해달라. 그리고 이제 그게 실효를 거두고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그래서 이제 중국은 그 나타난 게 벌써 우선 외환 보유고가 거의 GDP의 30% 육박하다가 지금 뚝 떨어져 갖고 한 26%대로 떨어졌고요. 네. 그다음에 그 대외적인 신인도도 많이 추락을 했어요. 그래서 무역 흑자액도 규모가 또 그 최근에는 이제 뭐 미국의 그 떠넘기기 말하자면 관세 벽점은 조금 개선이 됐지만 네네. 그 트렌드가 계속적으로 줄어가고 있고 그래서 또 두 가지 내수적으로는 어떤 면이 더 아시다시피 중국의 이제 그 헝따라 그룹이 거의 파산이 됐는데 네. 중국 인구가 10억인데 아파트를 30억짜리 줬어요. 그게 누가 들어가서 살겠습니까? 그다음 BYD라고 이제 비아드 그 전기 자동차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세계에서 가장 값싼 전기 자동차고 중국이 이제 굉장히 그 심혈을 기울였던 건데 네. 그게 팔리질 않아요. 이제 이 수입 장벽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생산해 놓고 예를 들어서 그 장치 산업은 팔아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루 만에 중고차화 시키면 값이 반으로 떨어지니까 네. 그걸로 이제 아예 헐값으로 중고차 수출을 하는 정도까지 이를 정도로 경제가 지금 상당히 불안하고 망가지고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트럼프는 기존의 외교 문법과는 완전히 다른 외교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외교 문법은 굳이 따지면은 경제는 경제고 정치는 정치, 안보는 안보 이렇게 좀 나눠서 했던 건데 그래서 정치적으로 갈등이 있어도 경제적으로까지는 파급되지 않도록 서로가 관리했던 건데 지금 트럼프는 전혀 달라요. 정치적인 이유로 문제가 발생하면 이것을 관세 폭탄이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응징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쉐쉐거리든 이재명이가 권력을 잡은 우리 한국 경제가 안보도 지금 심각하고 경제까지 지금 심각한 상태가 됐단 말이에요. 지금 열흘 있으면은 뭐 이재명이가 뭐 호출당해서 가는지 뭐 만나러 가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트럼프를 만나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 뭐 그 제가 볼 때는 과연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부터 같이 질문을 엮어서 예. 답을 좀 드려보면 네. 트럼프 시기에 혹은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과연 이렇게 계속 강경 정책으로 압력 정책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이 문제는 네. 일단 미국의 두 가지 문제를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하나는 미국의 이제 국내 정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다음 정권까지 생각을 했을 때 과연 이게 유지될 수 있느냐 이거고 네. 또 하나는 여론 문제거든요. 트럼프가 너무 강력하게 밀어붙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여론에서 오히려 이제 자충수가 될 수도 있거든요. 좀 역풍이 불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잘 조절해 내느냐 이게 결국 이제 트럼프나 혹은 공화당의 숙제일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다시 우리 질문으로 돌아와서 보면 네.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제 완전히 뭐 제가 충북 충정으로까지 얘기할 정도니까 저쪽 네. 이재명을 포함한 네. 저쪽 좌파 지금 정권이 그럼 이런 상황에서 과연 지금 그 트럼프하고도 이 압력을 이겨내야 되고 또 지금 기존에 계속해서
배후라고까지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정도로 일반인들이 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그 양쪽 사이에 끼어서 우리 네. 예전에 안미경중 같은 개념 갖고는 안 돼요. 이제는 아하, 예. 중간에 끼어 있는데 끼어 있는 정도가 너무 밀착돼 있어 지금. 그럼 선택을 할 단계까지 와 있다. 그렇죠. 그럼 이런 단계에서 과연 미국에 가서 트럼프를 만났을 때 네. 이재명 대통령이나 혹은 그 참모들 혹은 또 이 좌파 정부에서 과연 무슨 안을 가지고 갈 거냐. 그리고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건 이걸 우리 국민들한테 어떻게 설명해낼 거냐. 네, 네. 이거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궁금증도 가지고 있고 또 네. 의문점도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이가 어제 뭐라고 그랬냐면 외국인들에 대한 혐오, 차별, 폭력 이런 것들이 잇따르고 있다 하면서 영등포구에 있는 대림동 그 이제 중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 영화의 소재도 되기도 했던 거기하고 중국 외교공간 앞에서 표현의 자유라고 하기가 어려운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욕설과 폭력이 난무하는 혐오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바로 이 중국 외교공간 앞이 명동에서의 그 CCP 아웃 집회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걸 쭉 지금 주최해 오셨는데 김병준 교수님. 그럼 너무 한심한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좌파 정권이나 또 좌파 정권이 집권을 못했을 때는 성조기 불태우고 미국에 대해서 미문화원 방어하고 이런 거 생각 못했나요? 이 사람들은 훨씬 더 심하게 대미 성토 정도가 아니라 미국을 미제국주의자라고 하면서 네. 뭐 보통 입에 담을 수 없는 험담을 다 하고요. 예. 정말 저기 우리가 동맹국이라고 사실 우리 가까워해야 될 고마워야 될 미국한테 그렇게 폐악질을 부렸던 사람들이 네. 우리가 천멸중공 하늘이 중국 공산당을 멸할 것이다 이런 구호 제창하는 게 뭐가 어때서 그렇다는 얘기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네. 저희 또 뭐 부정적으로 욕설을 했다거나 이런 건 없고 예. 중국의 이러한 폐악질 사실을 예를 열거를 들면서 네. 그렇게 집회를 해가고 있는데 그 중국 대사관 측에서 보면 당연히 불쾌하겠죠. 네. 한 예만 들어봅시다. 우리가 부정선거를 밝히는데 중국이 개입됐다는 사실을 어떻게 했냐면 그 당시에 그 더불어민주당의 그 고위 당직자가 중국 공산당에 가서 당교 협약을 맺었어요. 2019년에 당교 협약을 맺고 나서 네. 2020년에 대대적인 부정선거가 저질러져 아하. 있고 그리고 모든 선관위의 기본 부품이 화웨이 제품이고 예, 중국 제품. 모든 그 통신 시스템 유무선 통신 장비도 화웨이 거고 아하. 그러한 여러 가지 물증이 있고 네. 더더구나 그 뭐 단둥에서 있었던 북한 그 공작원들까지도 합쳐서 중국에서 교육을 시켰고 그 다음에 LG U 플러스에 해킹한 사실도 있고 네. 그런 모든 구체적인 증거가 확보돼서 우리는 그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문재인 정권 때 다 벌어진 물론이죠. 일이죠. 예. 그거를 뭐 외국의 그 대사관에 대해서 뭐 폄하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반응이에요. 네. 이재명 정권이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그러면 왜 미국에서 데모하는 개딸들한테는 그런 경고를 안 하죠?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네. 저희는 굉장히 정정당당하고 떳떳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얼마 전에 민노총 사람들로 이제 보도가 됐는데 그 뉴욕에 가서 반미 시위를 했잖아요. 글쎄요, 그게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 김병준 교수님이 그 명동에서 그 중공 CCP 아웃을 외친 분들이 베이징 가서 천안문 광장 앞에서 데모 시위한 거랑 똑같은 그렇죠. 거거든요. 우리는 하지도 못해요. 우리가 만약 그렇게 했으면 벌써 잡아 가뒀을 겁니다. 예. 제 장기가 유출됐겠죠. 아이고. 쉽게 얘기해서. 참. 아니 근데 우리는 우리나라 땅에서 예. 그 중국 대사관 근처에서 예, 100m 떨어져서. 그럼 중국을 성토하는데 그걸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걸 왜 좀 집권 여당인 또 일국의 대통령이란 자가 그런 식의 반응을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예, 예, 김상순 박사. 뭐 더 붙일 말이 없을 정도인데 사실 네. 시간이 없어서 상세한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만 저희들 특히 이제 자교모는 이 학자들이잖아요. 예. 팩트 체크가 기본입니다. 아, 예.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카더라 일반인들과는 약간 다르고 네, 네. 학자적인 양심을 걸고 이걸 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뭐 김병준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조목조목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거꾸로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테면은 정상적인 국가라고 한다면 그런 의혹에 대해서는 민간 단체에서 그럼 한번 연구를 해보자, 아하. 조사를 해보자.
확인해 보자 이런 거죠. 의문점이 나왔으면 그것은 국민이 알 권리를 정부가 지켜줘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보장해줘야 되고 그 행동을 보호해줘야 됩니다. 오히려.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법률적으로 봤을 때 조금 넘어가고 또 혹은 뭐 외교적인 측면에서 우리의 입장이나 레토릭을 중국 쪽에 얘기할 때 조금 어려울 때 그때는 네. 서로 상의하면 됩니다. 아하. 톤을 좀 낮추라거나 뭐 이렇게 협조적으로 해서 중요한 건 우리 국민의 안전이 일단 우선이고 네. 그다음에 우리 국익 수호가 가장 기본이고 그다음에 국격 제고가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예. 근데 여기에 저는 이번 정부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기에 우리 하나를 더 해야 된다 이제는. 우리 과연 자유민주주의 체제 맞냐? 맞냐? 자유민주 체제 수호 우리가 하고 있냐? 이것까지 우리가 좀 더 얘기해야 될 정도로 맞습니다. 저는 상당히 불쾌해요 그 얘기는. 이게 네. 전제 독재 체제예요. 지금은 네. 분명히 기울어진 운동장 저 자체가 아니라 한쪽 편만 들고 모든 정책을 취해가지 않습니까? 네. 뭐 굳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열거할 필요가 없죠. 이번에 윤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를 같이 구속시키는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저 중국 특강 좀 띄워주세요.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의식으로 지금 김병준 교수님, 김상순 박사님으로부터 쭉 이제 설명을 들었는데 바로 이런 문제의식으로 우리 국민들한테 중공이 어떤 정권이고 중국 공산당 정권이라는 게 무슨 뜻이고 이 중공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고 그것이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에 얼마나 심각한 그 위험 요소인지를 이 학자들이 모여서 팩트 체크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알린 특강입니다. 그래서 제1강 중국의 번지는 김병준 교수께서 2강 한미일 해양 세력 대 북중로 대륙 세력의 구도에 대해서는 조동근 교수께서 그리고 중공의 통일전선 전략 이 공작 실태 사례는 우리 김상순 박사께서 그리고 2017년 대선 자금 무한 제공 의혹과 관련해서도 김상순 박사께서 그리고 중국의 전통 외교와 시진핑의 1대1로 외교 전략의 변화에 대해서도 김상순 박사께서 강의하셨고 중공의 1대1로를 매개로 한 유럽 침탈에 대해서는 김병준 교수께서 그리고 화웨이 통신 설비 수출을 통한 통신 침탈 이 선거 개입 정황에 대해서도 김병준 교수께서 특강하셨어요. 그리고 이 자원전 있잖아요. 뭐 히토류 포함해서 이 자원전의 대표적인 사례로 고려아연과 MBK 상호펀드 경영권 분쟁을 조명한 분이 조동근 교수입니다. 그리고 알리바바를 통한 유통과 개인정보 침탈도 조동근 교수께서 특강하셨고 그리고 끝에 두 강의 최수영 원장이 강의해 주셨는데 미중 싱글레이트 게임의 본질 그리고 중국의 해킹과 사이버 침탈 이렇게 11강의로 저희들이 일주일에 2번씩 특강을 녹화해서 보내드렸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하나로 여러분들이 쭉 보실 수 있도록 마치 드라마를 왜 한꺼번에 편집해서 끝까지 보실 수 있도록 하듯이 이렇게 특강을 따로 편집해서 또 오늘 두 분 모시고 대담한 영상까지 편집을 해서 저희들 고성호 TV 영상에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더 많이 보시고 한꺼번에 그 나르기가 좀 어려우면은 꼭 필요한 특강들만 따로 해서 여러분들이 주위에 좀 날라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더 많은 분들한테 중공의 실체와 위험성을 더 쉽게 알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진행한 특강이고 두 분 선생님을 비롯해서 조동근 교수님 그리고 최수영 원장이 함께 고생해 주셨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기 김병준 교수님 마무리 한 말씀 듣겠습니다. 예, 저희가 그 자기모 이론으로서 정말 아까 팩트에 입각해서 정말 비판할 건 비판하고 또 건설적인 제안할 건 다 제안합니다. 중국 공산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이러저러하게 상당히 정말 도에 어긋나는 짓을 하니까 오늘 그 비판하는 차원에서 많이 좀 국민들께서 인식을 해 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이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김상순 박사님. 저는 이번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이 질문을 좀 던지고 싶어요. 예, 그 중국은 우리의 5,000년의 혹은 1,000년의 숙적입니까? 중공은 그러면 5,000년이나 한 1,000년 이런 숙적입니까? 실제로 보면 중공과 중국은 이제 불과 100년도 안 됐습니다. 예. 저희들하고 관계를 봤을 때는 우리가 잘 협력을 해가던 초기 우리 한중 수교 1992년입니다. 이제 30여 년 지나고 있는데 그러나 그동안 잘 지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최근 몇 년 동안 들어오는 이 과정을 보면 이제 우리는 중국보다는 특히 중공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그 정체에 대한 부분을 인식할 때가 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게 불과 몇 년 안 됐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아까 고 박사님 말씀하셨던 대로 한 20여 년 이상을 몰래 당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인식, 즉 한중 관계는 지금 이 시점에서 본질적으로 중공과 중국에 대한 개념 정리부터 다시 돼야 되고요. 그 개념 정리를 통해서 한중 관계에 대한 새로운 리셋이 필요한 시점이 왔다. 그래서 이 중국에 대한 특강이 그런 의미에서 출발점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두 분 말씀 들으면서 중국 특강 다시 보고 싶었는데 잘 됐다고 하는 댓글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여러분들 적극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특별 대담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병정 교수님, 김상순 박사님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